그는 언제나 완벽한 아버지이자 정치인이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그 어떤 스캔들보다도 충격적이고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비현실적이다. 수십 년간 침묵 속에 묻혀 있던 비밀. 그 어떤 언론도 그 어떤 내부 고발자도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단 한 명의 용기 있는 여성의 폭로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누구인가? 그저 조용히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켜온 한 사람. 하지만 그날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 한마디는 대한민국 정계 전체를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 말은 칼날 같았고 그 칼날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너무도 빠르게 깊숙이 파고들었다. 결과는 극단적 조치. 그리고 그 조치는 상상 이상의 속도로 내려졌다. 그토록 단호하고 그토록 무서웠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했는가? 단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무엇이 건드려졌기 때문일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다. 이건 불효라는 단어의 본질을 뒤집는 인간의 도덕성과 권력욕이 충돌하는 거대한 파열음이다.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울이자 그 안에 숨겨진 비인간적인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투사광선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정황과 정제된 언어의 뒤에 감춰진 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설마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가족을 버렸는가? 아니면 자신을 지켰는가? 그는 진실을 회피한 것인가? 아니면 끝내 숨기고 싶었던 무언가로부터 도망친 것인가? 여비서의 폭로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열어젖힌 그 작은 문 너머에는 한 사람의 정치인, 한 집안의 가장, 한 사회의 공인이 감추고 있던 충격적인 두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은 다시는 닫히지 않는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날 그녀가 남긴 단 하나의 문장을 시작으로 장제원의 극단적 반응, 가족 내부의 이상 징후, 그리고 그의 불효자식이라는 오명을 만들어낸 진짜 사건들을 추적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진실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다.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 당신은 과연 어떤 얼굴을 보게 될 것인가? 잠시 후 우리는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들어간다. 서울, 2025년 4월 6일, 대한민국 정치계는 지금 전례 없는 충격 속에 휘청이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중진으로 알려진 장제원이 극단적인 선택에 가까운 조치를 단행했다. 발단은 다름 아닌 수년간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일했던 여비서의 폭로였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폭로 내용 그 자체보다도 그에 대한 장 의원의 반응이었다. 그 반응은 너무도 단호했고 너무도 무자비했으며 어떤 이들은 극단적이라고까지 말했다. 지난주 한 익명의 인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2위원의 측근으로 일해왔던 시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것이 단지 정치적 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글을 올렸다. 곧이어 정치권의 루머통은 들끓었고 기자들은 그 익명의 인물이 사실상 장제원의 개인 비서였다는 사실을 포착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비서는 내부 고발자로 신원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 앞에서 도덕성을 이야기했지만 문을 닫은 순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장 의원의 가족 문제, 그리고 고령의 어머니와의 갈등, 수상한 금전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폭로는 단지 성격 문제나 갑질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그 안에는 한 인간의 이중성과 가족 내부 갈등이 뒤섞여 있었고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보통 정치인은 폭로가 나올 경우 법적 대응 또는 사실무근으로 일관한다. 하지만 장 의원은 다르다. 그는 폭로가 나간 지 단 24시간 만에 여비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동시에 자신의 정치 자문 변호인단 전원 교체, 위원직 잠정 중단 발표, 자신이 운영하던 모든 비공식 채널 즉시 폐쇄라는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 급격한 대응은
오히려 뭔가 감추려는 것이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심지어 장 의원의 사무실 내부 직원들 중 일부는 기자들에게 그는 요즘 잠도 못 자고 있으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장 의원 측근 익명 제보, 비서의 폭로가 드러나고 나서 일부 언론은 장 의원의 사생활에 대해 집요한 취재를 벌였다. 그 결과 충격적인 가족 관련 사실들이 쏟아졌다. 가장 큰 충격은 그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요양병원의 비용조차 아들이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용은 오히려 장 의원의 사망한 형의 배우자 측에서 지급하고 있었고 장 의원은 거의 5년째 병문안조차 가지 않았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어머니의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장제원은 효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어머니 사진을 정치 홍보에 써먹었지만 실제로 어머니가 병원에서 그 이름을 들으면 눈물을 흘렸어요. 이러한 폭로와 보도는 한때 보수의 희망으로 불리던 장제원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제 국민은 묻고 있다. 그는 누구에게 충성한 것인가? 여비서의 추가 폭로는 사건의 본질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그녀는 장 의원이 국고에서 일정 금액을 컨설팅 명목으로 빼돌려 본인의 정치 유튜브 채널 운영에 썼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부동산 계약서의 명의가 장 의원이 아닌 지인 명의로 돼 있었으며 정치 후원금의 일부가 현금으로 사라졌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감사원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으며 계좌 추적 결과 일부 내용이 일치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보도도 뒤따랐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의 한중진 의원은 비공개 회의 중 장 의원은 스스로 배를 불태웠고 우리는 그 불길을 피해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곧 내부 유출되어 정치권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까지 번졌다. 국민은 분노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장제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단 하루 만에 30만 명을 돌파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국민들이 하나의 질문을 품고 있다. 우리가 믿은 사람들은 과연 진짜였는가? 정치는 쇼가 아니다.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은 오직 국민 앞에 있는 법이다. 장제원이 선택한 대응은 법적 대응이 아닌 절연이었고 그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왔다. 그의 단호함이야말로 그동안 감춰진 죄책감의 무게였는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밝혀진 충격적 비밀. 사건이 정점에 다다를 즈음 또 하나의 문서가 유출되었다. 그것은 장제원이 청년 시절 직접 작성한 일기의 일부였다. 해당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의리를 중요시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언제든 누군가를 버릴 수 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 문장이 사실인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를 놓고 볼 때 너무도 잘 들어맞는 묘사다. 장제원이라는 이름, 그 권위의 껍질이 벗겨진 날, 장제원이라는 정치인은 지금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아니라 도덕적 몰락의 중심에 서 있다. 그의 말과 행동 사이의 괴리는 결국 폭로라는 형태로 터져나왔고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 시스템 전체에 묻는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 권력을 맡겼는가?